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3일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10월 새 회계년도부터 취업 영주권 2순위와 3순위 신청자들의 영주권 승인이 다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입국자 수가 6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는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맨하탄 혼잡 통행료 부과 방안 4가지가 공개됐습니다. 운전면허증인 리얼 아이디가 마침내 뉴저지주에서도 발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3일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두 정상 간 회담은 이번이 9번째로 지난 6월 서울 회담 이후 약 3개월 만입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3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이번 뉴욕 한미 정상회담은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7개월 가까이 교착 상태를 보이는 북미 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열려 주목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자리로 삼는다는 구상입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 지속으로 차단된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간 협력 사업이 숨통을 틔울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도 회담의 주요 포인트입니다. 아울러 이번 회담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선언으로 인한 한미 동맹 균열 우려를 불식하면서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각종 현안을 해결해가는 계기가 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에는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할 계획이며 24일에는 빈곤 퇴치, 양질의 교육, 기후행동, 포용성 등을 위한 다자주의 노력을 주제로 한 유엔 총회의 일반 토의에 참석해 12번째로 기조연설을 하게 됩니다. 10월 새 회계년도부터 취업 영주권 2순위와 3순위 신청자들의 영주권 승인이 다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족 이민은 소폭 진전에 그쳤습니다. 국무부가 어제 발표한 10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2, 3년 정도 대거 후퇴 동결됐던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의 비자 발급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모두 오픈됐습니다. 그러나 1순위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2018년 4월 22일,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2019년 7월 1일로 완전한 적체를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발급 중단 상태였던 취업이민 4순위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새 회계년도를 맞아 다시 오픈됐지만 연방의회가 2019-2020 회계년도 정부 예산안을 아직 승인하지 않아 한시적 프로그램인 4순위의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5순위의 리저널 센터 투자 이민에 대한 비자 발급은 10월부터 중단됐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연방의회가 예산안을 처리하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가족이민은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모두 전달에 비해 2주에서 3주 진전에 그쳤습니다. 이 A순위는 지난달과 동일하게 오픈됐지만 이 B순위는 동결됐습니다. 가족이민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평균 2달가량 진전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입국자 수가 3년째 200만 명 이상을 유지하며 6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공개한 2018 회계년도 비이민비자 입국 현황에 따르면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한 한국인은 모두 254만 1,826명으로 2017 회계년도보다 1.2% 증가한 규모로 2013년 이후 6년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한국인 입국자 수는 지난 2016년 이후 3년 연속 200만 명 이상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 입국자 수는 2005년 이전까지 연 80만 명 수준을 보이다 2007년 처음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다시 90만 명대로 떨어졌다 2010년 133만 명대로 급상승한 이후 2016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인 입국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2008년 말부터 시행된 한미 비자 면제 프로그램과 함께 한국인의 생활 수준 향상으로 미국 관광에 나서는 한국인들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주 의회가 지난 4월 혼잡 통행료 부과 방안이 포함된 새 회계년도 예산안을 승인한 데 따라 주정부가 오는 2021년부터 맨하탄 60가 남단 상업지구를 운행하는 차량들에게 혼잡 통행료를 부과할 방침인 가운데 부과 방안 4가지가 공개됐습니다. 비영리 기관인 지역계획협회는 맨하탄 혼잡 통행료 부과 방안 4가지를 제시하고 주정부의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제1안은 주중에 피크타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6 12센트의 통행료를 부과하고 심야 시간대에는 $3 6센트를 부과하는 내용이며 제2안은 주중 피크타임 $7 14센트, 오프 피크타임 $5 10센트, 심야 시간대 $3 6센트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제3안은 주중 피크타임 $8 15센트, 오프 피크타임 $4 8센트, 심야 시간대 $3 6센트가 각각 책정됐고 제4안은 주중 피크타임에 $9 18센트를 부과하는 대신 오프 피크타임 $3 6센트, 심야 시간대는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4가지 안의 공통점은 맨하탄 60가 남단 상업지구에 진입하는 차량과 상업지구에서 빠져나오는 차량에 대해 모두 혼잡 통행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트럭의 통행료는 채택되는 방안에서 일반 차량에 부과되는 혼잡 통행료의 2.5배를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량과 터널을 통해 이미 통행료를 지불하고 혼잡 통행료 부과 구간을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혼잡료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앰뷸런스와 장애인 차량, 소득이 $6만 이하의 맨하탄 거주자 등에게는 혼잡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분증을 위조 또는 도용하지 못하도록 각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기준에 맞춰 새롭게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인 리얼 아이디가 마침내 뉴저지주에서도 발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뉴저지주 차량국은 어제 주 전역에 있는 차량국 사무소 39곳 중 우선 트렌튼 등 6곳에서 리얼 아이디 발급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차량국은 리얼 아이디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리얼 아이디 발급 신청 예약은 차량국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접속해 이름과 주소, 이메일 등을 기입하면 됩니다. 현재 트렌튼 외 차량국의 발급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 신청자의 주소와 가까운 곳에 있는 차량국 사무소에서 리얼 아이디 발급이 가능해지면 이메일 등으로 통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리얼 아이디는 테러리스트나 범죄자가 신분증을 위조 또는 도용하지 못하도록 각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기준에 맞춰 새롭게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 2020년 9월까지는 기존 면허증으로 공항이나 관공서 이용 시 신분을 입증할 수 있지만 2020년 10월부터는 리얼 아이디만 인정됩니다. 뉴욕주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뉴저지주 차량국은 당초 올 봄부터 리얼 아이디 발급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다소 늦어졌습니다. 퀸즈 지역의 식당 위생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플러싱과 아스토리아 그리고 롱아일랜드 시티 지역 식당들의 위생 상태가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전문 사이트 렌트홉이 공개한 시보건국 위생규정 위반 식당 분포도에 따르면 플러싱 식당들은 2017년 1,529건의 위생 불량 판정을 받았고 이후 2018년 2,695건, 2019년 2,611건의 규정 위반을 지적받아 위생 불량 식당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스토리아가 2017년 1,263건, 2018년 2,098건, 그리고 2019년 현재까지 1,830건을 기록했으며 헌터스 포인트와 써니사이드 등을 포함한 롱아일랜드 시티는 2017년 1,324건, 2018년 1,880건, 2019년 1,421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잭슨하이츠와 엘머스트는 각각 4번째와 5번째로 꼽혔습니다. 렌트홉의 자료에 따르면 퀸즈가 다른 보로에 비해 위생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퀸즈는 식당에서 쥐가 발견되는 경우가 2016년 989건이었던 것이 올 들어 2,399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퀸즈에서 쥐가 가장 많이 적발된 식당은 자메이카의 그린우드 퀄리티 베이커리와 네스트 레스토랑 그리고 아스토리아 홍콩 하우스 등이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컬럼버스 서클 마켓을 개장한 데 이어 42가 지하철역의 마켓도 확장할 계획입니다.
MTA는 컬럼버스 서클 마켓의 성공을 발판으로 42가 포트 오토리티 터미널역 등의 기존 상점을 대신해 푸드코트 등을 갖춘 지하 마켓을 개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컬럼버스 서클 마켓에는 현재 30여 개 상점이 입주해 있는데 이 중 19개가 음식점으로 이탈리안 파스타부터 일본 라면과 중국 버블티까지 다양한 음식을 판매하고 있으며 현재 공실률은 10% 미만입니다. MTA는 맨하탄 곳곳 지하에 새로운 명소를 만들고 수입원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016년 민간 개발업자가 1,450만 달러를 투자해 2만 7천 스퀘어피트 면적으로 완성한 컬럼비아 서클 마켓은 마치 도심 한복판과 같은 인상을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TA는 10월에 입찰을 통해 개발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이후 타임스퀘어역과 락펠러 센터역의 개발도 염두에 두고 있으며 맨하탄 외곽 지역에도 승객이 많은 역을 상대로 추가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부분의 아이빌리그 대학들의 신입생 등록률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가운데 하버드대 입학 전형 합격자 10명 중 2명은 입학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2019 학년도 미국 내 주요 명문대들이 발표한 신입생 등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하버드대의 올 가을 학기 신입생 등록률은 83%로 집계됐습니다. 하버드대는 합격 통보를 받은 지원자 가운데 실제 학교에 입학한 학생 비율인 신입생 등록률이 지난해 81.7%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프린스턴대 역시 신입생 등록률이 73.2%로 전년도 69%보다 올랐습니다. 펜실베니아대도 신입생 등록률이 70%를 기록해 지난해 67.3%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으며 MIT는 신입생 등록률이 78%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예일대는 신입생 등록률이 70.1%로 지난해보다 2.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북대서양에서 이동한 3등급 허리케인 움베르토가 버뮤다를 비켜갔지만 시속 120마일의 강풍으로 80%가 전기가 끊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메이저급 허리케인 움베르토가 어젯밤 북대서양 버뮤다 북서쪽으로 스쳐 지나갔지만 3등급 허리케인의 위력으로 버뮤다 섬의 80%의 전기가 끊기고 주택과 도로가 파손되고 각종 시설이 파괴됐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낮부터 학교와 관공서가 문을 닫고 버스 운행도 중단됐으며 주요 공항의 항공편과 여객선 운항도 취소됐습니다. 인구 7만 명의 버뮤다 주민들 중 현재 2만 8천 명의 주민들에게 전기 공급이 끊긴 상태입니다. 움베르토는 오늘 세력이 약해지면서 영국 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한편 멕시코는 열대성 폭풍 로레나에 대비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허리케인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로레나의 최고 풍속은 시속 100km로 1등급 허리케인으로 격상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고 달아난 용의자가 CCTV에 포착돼 경찰이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글렌데일 경찰국은 지난 16일 글렌데일 중앙도서관 시립공원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에 검은색 마커펜으로 낙서하고 주변 화분 등을 파손한 용의자의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소녀상 훼손 사건을 중범죄로 보고 CCTV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 검거를 위해 분석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이 지난 7월에 잇따라 발생한 소녀상 훼손 사건과도 연관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입니다. 남가주 개솔린 가격이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됐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 AAA와 유가정보서비스국에 따르면 오늘 LA 카운티의 레귤러 가솔린 평균 가격은 갤런당 $3 76센트로 지난 2015년 7월 15일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주보다 8.3센트, 한 달 전보다는 16.4센트, 그리고 1년 전보다 8.8센트 오른 가격입니다. 또 오렌지 카운티의 레귤러 가솔린 평균 가격 역시 갤런당 $3 73센트로 올라 지난 2015년 7월 14일 이후 가장 큰 인상폭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원유 시설 2곳에 대한 드론 공격으로 원유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캘리포니아주의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최고 $5까지 급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맨하탄 보로청은 2020 센서스 인구 조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일환으로 소수계 이민자와 아동 등 소외계층을 돕고 있는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 등 12개 단체를 선정해 지원금 총 5만 2천 달러를 전달했습니다. 한인 단체들 가운데 유일하게 지원금 수혜 단체로 선정된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은 한인들의 인구 조사 참여를 늘리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16일 오후 4시 20분 뉴저지 브릿지튼 공원 놀이터에서 놀던 5세 히스패닉 여아 둘세 마리아 알베즈가 실종돼 경찰이 주 저녁에 앰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히스패닉 남성으로 보이는 용의자가 알베즈를 놀이터에서 데리고 나와 붉은색 벤 차량에 태우고 현장을 떠났으며 용의자는 5피트 6인치 정도 키의 마른 몸으로 오렌지색 스니커즈와 붉은색 바지, 검은색 상의를 입었습니다. 실종된 알베즈는 당시 코알라가 그려진 노란색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정부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커뮤니티 클리닝 데이를 개최해 주민들과 함께 대청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정부는 지난 5월에도 대청소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깨끗한 타운 만들기 캠페인에 동참할 주민들은 22일 오전 9시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홀로 모이면 됩니다. 뉴욕시 시티바이크가 오는 21일 하루 동안 무료로 제공됩니다. 무료 탑승을 위해서는 스마트폰에 쓰리바이크 앱을 설치한 뒤 계정 생성 후 패스 선택란에서 헬스 퍼스트 프리 라이드 데이 옵션을 선택하면 30분 무료 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탑승 후 30분이 경과되면 15분당 4달러의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 이용을 원하면 30분이 경과되기 전 쓰리바이크 거치대에 자전거를 거치시킨 후 탑승 시간을 갱신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81도, 섭씨 영상 27도, 밤 최저 기온 61도, 섭씨 영상 16도 예상됩니다. 토요일 역시 맑겠습니다. 일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